김건희가 녹취록 중에 어마어마한 말을 했는데 이것도 크게 보도가 안 되죠. 처가 의혹에 관련해 갖고 이제 마음 먹고 언론 플레이 하고 다 까지면 다 무효가 된다. 좀 말이 어려운데 아무리 의혹을 터뜨려 봐라. 내가 언론 플레이하면 다 무효가 된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주가 조작 관련해서 JTBC가 보도를 해도 더 이상 보도가 안 되잖아요. 그게 김건희의 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대한민국 사회에 어마어마한 뭔가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김건희 리스크에서 끝나지 않는 게 김건희가 사실 정치에 많이 개입을 하고 있잖아요. 내 말을 잘 듣는다라고 했고 윤석열 후보가 그러면 본인이 시키는 대로 뭐 사람들도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의 언론관이 이렇습니다. 말 안 듣고 나한테 불리한 보도를 하는 곳은 뭐 알아서 조사해줄 테지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약간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자기한테 불리한 게 있어도 언론 플레이로 얼마든지 무마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언론관을 가진 것 자체가 문제인데 그래서 스트레이트를 또 하고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문제를 왜 이게 문제인지를 설명을 해줬어야죠. 그냥 그대로만 그러니까 서울대 자기가 석사인데 나보고 뭐 이상한 데 나왔다고 하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를 아무 설명 없이 그대로 내보내면 사람들은 진짜 서울대 석사 맞나 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죠. 아니 근데 그 서울대 석사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 김건희 녹취록에는 본인이 나 서울대 석사 나왔어 경영 석사. 그리고 본인이 석사 나왔다고 학력 위조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이 굳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 말 맞네. 갔다가 들어갔다 나왔어.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석사는 사실 다른 건데 저는 그치, 이게 학교에서도 이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도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석사 줄 거면 서울대 경영학과 나온 석사 애들이 그 경영학과에서 화를 낼 일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임차인입니다. 비슷한 거지. 깨놓고 이야기해서 나도 서울대 나왔어. 내가 저 관악산 등산 갔다가 서울대 코스에 내려왔어. 서울대 나왔다고. 나왔어. 그럼 집에 가는 길에 서울대나 들어가야 되겠다. 웃기는 알아요. 이거 사실은 언론만 살아있으면은 바로 팩트체크해서 거짓말이다. 왜 국민 사기치냐. 이 한두 건만 나와도 김건희나 윤석열은 아웃이에요. 근데 김건희가 언론 플레이하면 다 무효화된다는 거 아니야. 그게 윤석열이 한동훈하고 조국 칠대 스킬이죠. 언론과 그렇죠. 짜면 한 사람 악마로 만드는 것이 일도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왜 언론들은 화가 안 납니까? 자기들이 플레이 대상인데? 자기네들이 이걸로 먹고 살고 있으니까 이걸로 2억씩 받고 있잖아요, 지금. 2억 줄 테니까 블랙 조직을 좀 띄워라. 잘해주면 2억 준댔는데 못해주면 구속이고. 아니 그리고 저는 그런 썰이 있었잖아요. 검찰총장 시절에 검찰 출입 기자들하고도 총장 신분으로 직접 통화를 굉장히 많이 한 사람. 그래서 검찰 관계자에 의하면으로 나왔던 기사들이 검찰총장이 직접 이야기해 준 게 많았다라는 이야기가 이 검찰 출입 기자들이 많은 수가 지금 정치부 기자로 가 있다.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컨트롤 될 수 있는 기자들이 정치부 기자에 많이 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검찰 이슈가 사라지면서 검찰에 있던 애들이 정치부로 가는 건 선거철이기 때문에 어쩌면 자연스러울 수도 있는데 그 윤석열 빨던 애들이 다수 가서 지금 정치부 기자 하는 건 맞아요. 아니 이거 한번 보세요. 언론 플레이하면 다 무효화. 만약에 제가 봤을 때 이재명 후보님 캠프에서 이런 말 나왔으면요. 단독 방송법 위반 가능성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아마. 솔직히 김건희 제가 녹취록 다 보지 않았는데 제가 봤을 때 주요 범죄만 3개예요. 3개. 뭐냐면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한동훈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변호사법 111조 위반이에요. 징역 5년 이하야. 거기에다가 현직 기자한테 돈 줄 테니까 넘어오라고 하죠. 그거 공직선거법 위반이에요. 7년 이하야 그거. 그리고 지금 언론 플레이하면 다 무효. 이거는 방송 편성에 관여하겠다는 의도를 비친 거잖아요. 이것도 방송법 위반이에요. 이거 하필이면 VIP가 TV 바보 됐는데 나 한 번만 봐줘. 이 말했다가 1년 먹었어요. 저기 누구야. 장관님 PC? 아니 말고 KBS 세월호 사건 때 하필 그렇죠. VIP 그 말했다가 1년 먹었어요. 근데 대놓고 언론 플레이 하면 된다라는 말을 하는 거 이거 만약에 정말로 우리 쪽에서 했으면 아마 조중동에 바로 나올 겁니다. 그렇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냥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무 데도 JTBC에서. 그래도 안 나와.
이렇게 중요한 거 나와도 이게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왜 수사가 필요한지, 수사했을 때 어떤 과정이 있는지, 곽상도 아들이 얼마를 달라고 했는지 그런 거 기사 안 나와요. 이게 언론 플레이의 세상이야. 김건희가 그랬잖아요. 한동훈하고 연락 자주 한다. 그 제보할 거 있으면 나한테 하면은 전달해 줄게 이래 얘기했단 말이야. 근데 한동훈이 한 말이에요 최근에. 윤석열 퇴임 이후에 김건희랑 연락한 적 없대. 이 새끼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입이 침 바르고 거짓말이다 이 새끼야. 나쁜 새끼 진짜. 아니 저는 그 부분에서 이제 그 서울의 소리 기자가 동문이 형한테도 제보할 게 있는데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니까 김건희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뭐 처음에는 다른 번호를 하나 줄게 거기에다 이야기하면 전달해 줄 거야라고 했다가 코바나 컨텐츠에 있는 직원 중에 한 명한테 그 전에 이 기자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걔한테 넘기면 걔가 전달해 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상황에서 보면은 그 코바나 컨텐츠 직원과 한동훈이 아는 사이여서 그런 거냐, 도대체 어떤 관계인 거냐라는 의문을 하나 가질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그 제보한다는 내용이 자기 직원한테 들어가면은 그거는 김건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중간에서 이 제보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어서 한 건지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이상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변호사법 위반인 거거든요. 변호사가 아닌 자가 공무원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알선수재하고 이익을 얻는 것. 딱 변호사법 위반이에요. 징역 5년 이하. 그리고 이 돈을 받은 게 아닌데 무슨 이익이냐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익이라는 거 유무형의 이익을 다 따져요. 사람이 만족감을 가질 수 있는 건 모든 건 이익이에요. 너 블랙팀으로 와. 사실 블랙팀으로 오게끔 계속 꼬시는 과정에서 민원 들어줄게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더 궁금해요. 이 민원이 실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나는 더 궁금해요. 지금 이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뭔가에 민원을 넣었더니 이 민원에 대해서 후속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아니면 아직 처리 중인지, 저는 오히려 그게 더 궁금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언론에서 누구 하나 지적을 안 해요. 중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현직 방송사 취재 중인 기자한테 이익을 제공했는데 그게 공직선거법상 문제가 된다. 이거 유죄면 당선 무효예요. 와이프가 징역형이 나올 수도 있는데 1,000만 원 이하 징역인데, 아니 벌금이고 5년 이하 징역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언론 한 군데에서도 이야기를 안 해. 새날에서만 이야기하는데 아직도 구독을 안 누르네. 야, 뜬금없는 그 구독 드립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나는 아직도 15,000이 못 넘었네. 아니, 저런 의도를 갖고 얘기하는 이게 언론 플레이입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빨리 정변님을 법률 대리인으로 세워서 고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 심각한 언론관이라는 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다 지금까지 방송을 들어보셨기 때문에 아시잖아요. 윤석열은 최악이에요. 최악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저쪽 진영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최악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시대의 대통령으로는 안 맞는 사람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사람인 거지. 그 정도 마인드면 박정희 때 정도면 사람들이 그냥 깜빡 속아서 대통령을 뽑을 수 있겠지만 지금 시대에 윤석열이 맞습니까? 근데 첩첩산중인 것은 윤석열의 부인은 더 심하다는 거야. 사실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윤석열이 김건희의 영향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뭐 아무리 의혹 제기해봐. 내가 언론 플레이하면 다 뭐 무효되는데 뭐. 그런 자신감이라는 것은 결국 비리를 할 수밖에 없는 모든 걸 다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막상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쳐봅시다. 박근혜가 기자들 모아놓고 노트북도 못 갖고 들어가고 두 손 모으게 필기도 못하게 했던 그런 시기가 금방 또 오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 윤석열 뽑아놓고도 또 똑같은 얘기 할 거 아니야. 내가 저런 사람을 뽑았다니 내 손목을 잘라버리고 싶다. 그러다 또 촛불 들어. 나라가 언제 촛불까지만 들래. 이거 기본 인식이 안 된 사람들은요. 이거 있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도 이런 방송하면서 수년간 뭔가 이렇게 단련되어 오잖아요. 가장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뭔지 압니다. 그러니까 이런 쪽에 아마추어이거나 좀 시작을 한 지 얼마 안 되거나 좀 그런 분들은 예를 들어서 정치인들이랑 친하게 지내고 뭔가 내가 누구랑 사진 찍고 누구랑 밥 먹고 하는 것이 목적일지 모르지만 똥파리들처럼 오히려 우리는 정치인은 더 조심해요. 정치인들하고 만나 술 안 먹는다고요. 어떤 관계도 안 만들어. 비리 구조 안 만들어. 당연히 청탁을 안 해. 내가 예를 들면 내가 갖고 있는 누군가 인맥을 뭐 공천해달라든지 그런 거 할 수가 없는 관계야. 왜? 우리도 정치하는 사람에 가깝거든요. 그러면 그런 인맥으로 그런 청탁을 하거나 부정한 관계를 만들면 안 된다는 걸 누구나 잘 알고 있어.
우리 같은 사람도 그래. 근데 이 대한민국의 영부인 후보라는 사람 어때요? 내가 정권을 잡으면 우리 반대 비판했던 애들은 다 죽었어. 우리 의혹 나와봐야 내가 언론 폴리하면 언론들이 다 실드 쳐줘. 이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이 청와대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겠습니까? 윤석열 한번 보세요. 도이치모터스 이거 주가 조작 관련해서 우리 손해보고 나왔다고 거짓말 했잖아. 그러면 임기 중에 뭔가가 비리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언론사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일단 첫 번째는 거짓말로 둘러댄다고요. 그러면 그 언론사가 후속 보도를 또 해.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언론사 세무조사 들어가고요. 그 언론사 사주, 그 기자, 보도한 기자 또 뒷조사합니다. 그러면 나라가 개판되는 거야. 그게 민주국가입니까? 저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김건희의 이 발언은 언론에 대한 생각이 아니고 언론에 대한 경험일 것 같아요. 그냥 단지 생각이 아니라 자기는 계속 이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거기에 대한 효능감을 이미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일말의 의심도 하지 않는 거죠. 아무리 무슨 일이 있어 봐라. 지금 사실 처가 의혹이 나온 지가 몇 년이야, 몇 년. 그 몇 년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버틸 수 있었던 건 오로지 언론이 입을 다물어줬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그 경험이 지금 와서도 니들이 아무리 떠들어 봐라. 그래 봐야 언론 데리고 우리가 언론을 가지고 놀고 있는 이상 너네들이 떠드는 거는 사람들 소리에 들리지도 않는다. 예. 아니 근데 언론 이야기가 나와서 이 정도 지금 7시간 녹취가 까이고 하면은 윤석열이 한 번쯤 사과할 만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그렇게 큰 잘못이 아니어도 막 사과해요. 그런데 보면은 이런 거 나왔을 때 김은혜가 공보단장이기 때문에 종편에 휘갈기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나와서 말도 안 되는 걸로 막 주장합니다. 무조건 실드 쳐요. 우리 공보단장 뭐 하는지 저는 여기서 찾고 싶은 거예요. 공보단장 SNS를 갔더니 이재명에게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놀라웠어요. 근데 내가 엊그저께 했던 방송이랑 맥락을 같이 하는 거예요. 아직도 후보 교체를 바라는 민주당 내 현역 국회의원들이 있더라. 근데 이 7시간 녹취록 이후에 이재명 후보의 그 가정사가 다시 한번 올라오면서 저는 이재명 후보가 눈물까지 흘리면서 사과를 다시 한번 했단 말이에요. 이게 몇 번째 사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YTN에 나온 서른이라는 의원은 오늘 다시 한번 이재명은 진심으로 사과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사람이 캠프에 있는 사람인지 정확하게 미디어를 보긴 보는 건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서른도 그렇고요. 오늘 그 불교 방송인가 노웅래 의원이 나왔어요. 이 양반이 민주연구원 원장 됐거든. 근데 민주당 정치인들 진짜로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뭐라 그랬냐면은 현재 판세는 사자 대결로 가도 이재명 후보가 위험하대. 선거에 도움 안 되는 말이에요. 그거는 민주연구원에서 니들끼리 해야 되는 말이라고. 그렇죠. 근데 그런 말을 언론에 나와서 하면 기자들은 그거 갖고 기사 쓰기 좋지. 민주당 비관적. 이재명 질 것 같아. 왜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이렇게 모를까요? 서른이나 박광원이나 홍영표는 의도적이라고 치더라도 이게 여론조사를 그 정치인들이 인정하는 순간 추세가 돼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이용하기 위해서 YTN이 서른을 이 시점에 불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재명 캠프에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있지도 않은 사람을 뜬금없이 불러가지고 왜 이재명은 진심 어린 사과를 안 하냐는 식으로 인터뷰를 하는 것이 어떻게 민주당 의원으로서 할 말입니까? 지금 이 시점에? 그러니까 민심의 흐름이나 사람에 대한 심리 어떤 작동하는 원리를 모른 채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론조사에만 매달려서 내가 말했잖아. 여론조사가 좋을 때는 아무 문제 없다고 정치권이라는 게. 여론조사가 나쁘면 또 지지고 볶으면서 혼자 심판을 보려고 지랄 연병들을 해요. 선수로 뛸 생각은 죽어도 없지. 야, 니들이 그렇게까지 이재명 후보 얼굴 자르면서까지 그 지랄 하고 있으니까 지지율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 책임은 니들한테 있는 거지 이재명 후보한테 책임 있는 거야? 거기서 한 걸음만 더 미친 나가봐도 것들이죠. 될까요? 이건 저의 잠깐만요. 저한테 무슨 이야기해보세요. 일단 모든 비난을 감수하기 위해 저의 내피셜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지금 정청래 의원님을 계속해서 탈당을 시켜야 된다는 이제
불교를 빌미 삼아 명분으로 계속 정청래 의원님을 공격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앞으로 잠재적인 당대표 후보로서의 정청래의 싹을 자르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당대표를 지난번에 나왔던 사람이 계속해서 후보 교체를 외치는 사람으로서 방금 말씀하신 이재명 후보의 사진을 자르고 이낙연의 사진을 계속해서 올리는 그런 사람이 당대표가 되고 싶어 하는데 정청래를 그냥 두고 싶겠냐고. 왜냐하면 정청래 의원은 이쪽 진보 진영에서 당 내에서 투표를 했을 때 우리가 팬이 많잖아요. 지지자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험한 인물로 그들한테는 꼽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공감. 정청래 대선 이야기 내가 진행하면서 느끼는 건데 정청래 의원은 사실은 당대표 한번 하고 싶어하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개혁 성향의 당으로 막 바꾸고 싶어하는. 자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문제는 이야기가 좀 샜는데 어찌됐건 정치인들이라고 하는 게 한 몸이 돼서 내가 후보가 돼서 띄워주는 게 아니라 불리한 시점만 되면은 심판을 보려고 해. 그러니까 할 말이 아닌 것 같고요. 여론조사를 면밀하게 분석도 안 해봤어. 그 여론조사들이라는 게 실제로 민심의 흐름이라는 것이요. 여론조사라는 것에 순응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그게 추세가 돼버린다고. 최소한 정치인들은 그거에 대해서는 아주 물론 뭐 생각 자체가 보수적으로 접근해서 그렇게 말이 나올 수도 있는 거지만 패배의식 주는 건 하면 안 돼요. 비관적인 지표가 하나도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이재명 후보가 아주 긍정적인 요소가 많을 때는 한마디 안 하고 있다가 여론조사가 안 좋을 때는 뭔가 위험하다 하면 진짜 위험해지는 거야. 위험해서 위험한 게 아니라 위험하다 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아지면 위험해지는 거라고. 맞아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언론 이야기.